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들의 학교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래 무조건 동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시간은요, 아주 간단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공부 방법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면요, 백발백중입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여기 중요하거든요. 꼭 지키시고요. 자, 그러면요, 한 가지 공부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명함입니다. 명함. 명함 보니까 우리 한방의료기라고요. 직장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석씨네요. 석성신 씨라고요. 이분은 나이가요 30대 후반이더라고요. 30대 후반.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1월 말에요. 합격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동착기를 했어요. 직장 근무하니까 직장 근무 그 대구에 아주 유명한 약정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방의료기를 여기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공부는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야간 수업요.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꼭 10개월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학교론 점수가 몇 점 나느냐? 몇 점 적혔죠? 95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95점이 나올까? 이분이 하도 고마워서 학교자 발표 있는 날 하고 나서요. 절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부득불 이제 학원 밖에 나오는데 저랑 만났거든요. 꼬뻑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원래 학교 점수가 어떻게 나는지 물었더니 뜻밖의 95점 하더라고요. 95점요. 자, 1월 달부터 공부했어요. 불과 10개월 만에 학교론 점수가 95점이 나왔어요. 그것도 5점 반도 아니고 야간반 수업 들으면서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다. 내가 쳐도 그렇게 못 나오겠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켰대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대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학계론은 학계론 과목, 민법이면 민법 과목, 교수마다 꼭 공부 방법 부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따라오시면요. 절대 이분 부러울 것 없습니다. 물론 95점은 과한 점수지만은요. 제가 보기에 학교론 과목은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대로만 꾸준히 따라오시면요. 70점은 문제가 없어요. 학계론 70점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 민법이 50점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모든 과목, 과목마다 공부 방법 소개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좋은 우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감히 저 시간에는요. 모든 거 다 빼버리고요. 딱 1년 동안 요거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1차, 2차 고득점 동착격입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시면 돼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독, 이청, 삼론, 사서가 돼요. 일독, 이청, 삼론, 사서. 요거 지키면요, 무조건 고득점 합격입니다. 모든 고시는요, 이걸로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요, 일독, 책을 한번 읽으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읽었다. 다음 단계는요, 이청, 강의를 2번 들으래요. 강의를 2번 들었다면 삼론, 3번 토론하래요. 3번 토론했다면 마지막 단계 사서 4번 쓰래요. 다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면요, 이제 기본서 받았잖아요. 아직 책이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하게 되면요, 혼자서 책을 봐요. 혼자서 책을 읽는 단계가 바로 일독입니다. 이 공부는 혼자서 책을 보니까 아주 주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독 혼자서 공부하면요, 100전 100패가 돼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혼자 책을 봐요. 당연히 누구든지 책을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 밑줄을 그을 거예요. 아, 이거 중요하겠네. 밑줄을 긋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세험하고 지나갑니다. 어려워요. 계속 밑줄 그어 나갑니다. 일독 단계. 다음 단계가 이청, 강의를 2번 들으란 말입니다. 왜 강의를 2번 들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1월, 2월 2개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들어요. 다음에 3월, 4월. 그러면 2청이 돼요. 여러분이 강의 한 번 들었다. 한 번 듣고 모든 과목 이해 못합니다. 50%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2번 듣게 되면요, 그보다 좀 나아지거든요. 2번 듣게 되면 70%, 80%가 겨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강의는요, 최소한 2번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독과 이청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강의를 듣게 되면요, 공부가 아주 객관적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밑줄 긋는데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몰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이 강사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는 거 있잖아요. 논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되면 중요한 걸 다 짚어주거든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이청만 제대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합격 수준입니다. 사실 이 단계만으로 60점은 합격하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단계가 삼론, 3번 토론하래요. 기왕 공부할 거라면요, 앞으로 10개월 시간 많습니다. 토론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자, 강의 2번 들으세요. 5월달 돼보세요. 이미 공부가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민법, 법률 용어, 학교론 용어들 분명히 강의 듣고 알 것 같은데 이걸 막상 내가 말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 뻥 막혀버립니다.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게 그대로 표현될 때 완전히 완벽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토론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깊이 있는 토론이 그룹 스터디예요. 그러면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3명, 4명, 3, 3, 5 짝을 지어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또는 열흘 단위로 과제를 정해놓고요, 정리하고 서로 암기법 토론하고요, 같이 문제 풀고요, 같이 밥 먹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능한 그를 여건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오래됐지만은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룹 스터디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자, 올해 시험이 30회 시험이죠. 그럼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13회 시험입니다. 오래되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의 강남, 종로, 노량진, 노원, 저 안양에 경기도 평촌이 있죠. 예. 수도권에서 그렇게 5일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촌의 학원입니다. 범계역이 있어요. 학원이 컸거든요. 그래서 역시 토론 강조했더니 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이 그룹 스터디 하게 되면요, 한 3명, 4명이 가장 어울리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많으면요, 좀 분담하죠. 효과가 떨어지는데 사실 여기서는요, 뜻밖이더라고요. 7명입니다. 그것도 여자분만 7명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7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냥 공부만 할 것이지. 그룹 스터디 또 팀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름하여 칠공주. 칠공주요. 뭐 걸그룹도 아닌데 칠공주예요. 항상 7명이서 수업 마치면 언제나 밥 같이 먹어요. 언제나 공부를 같이 해요. 시험 칠 때까지. 결론입니다. 귀가 막힙니다. 시험을 쳤더니 저는 100% 합격입니다. 100% 동착객입니다. 귀가 막혀요. 그런 케이스를 처음 봤어요. 저는 합격입니다. 5월 중순께입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수님, 점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근처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7명에서 늘 과제 내면서 공부 같이 하다가 아주 까다로운 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저한테 밥 한 끼 사주면서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넘도록 그걸 다 묻더라고요. 진이 빠져버렸어요. 예.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동안 모르는 것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저도 깨어나더라고요. 야,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100% 저는 합격했습니다. 마침 그 학원에는요, 복도에 게시판이 있어요. 합격하니까 여기다가 합격 후기. 합격생들이 나름대로 한 줄 메모,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요, 칠공주 왈 하면서 7명에서 한 줄씩 합격 메모를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단연코 한 지문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메모가 뭐냐? 바로 선생님을 사랑하자. 선생님을 사랑하자. 처음에 보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공부는 할 것이지.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생각하니까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을 사랑하자는 의미는요, 그 과목을 좋아하는 의미가 돼요. 그 과목을요. 여러분들 민계공 있죠? 중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계공 잘하려면요, 예배가 없습니다. 힘든 과목이죠.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다. 그 과목을 좋아해야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 야, 저 선생은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뭔가 안 맞아. 그러면요, 그 과목이 싫어집니다.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결국 그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습니다. 특히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만 특히 민계공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칠공주 1년 동안 늘 같이 어울리면서 저는 100%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합격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전국의 모든 동강신들이 또 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동강 듣다 보면 집에서 저희들은 토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꼭 그룹 스터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강의를 들으세요. 얘가 바로 인풋입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강의 들으면요,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머릿속에 들어봤잖아요. 인풋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인풋보다 더 중요한 게 아웃풋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토론하니까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요, 아웃풋이 뭐냐? 바로 자꾸 내가 강의 듣고 공부한 거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에 민법 들었다, 학교론 들었다, 인풋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습하자, 복습. 복습이 아웃풋이에요. 한 번 듣고 한 번 복습한다, 모자랍니다. 사랑기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수능 과목이 있죠. 전기 1등 합니다. 그런 애들은요, 한 번 강의 들으면 한 줄 동안에 복습을 3번 합니다. 왜? 그게 장기기기 될 거니까.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민계공 과목은 내가 도저히 토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더 어리세요. 100% 합격입니다. 그것도 고득점 합격입니다. 그래서 많이 토론하거나 토론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면요, 혼자서라도 많이 떠올리고 많이 복습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정말로 깊은 공부가 돼요. 완벽한 공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 사서 4번 서래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서가 뭐냐? 얘는요, 대개 시험 치기 전 마지막 2개월입니다. 마지막 2달. 모든 시험은요, 마지막 2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4번 서라. 대개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정말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이런 시험들은요, 2차 과목이 논술형입니다. 답안지를 10장 주거든요. 2시간 또는 100분 동안에 답안지 10장을 전부 다 메고 있나, 초안 다 잡아가지고 목차 만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침없이 초안 작성해가지고 10장을 다 써내야 됩니다.
안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10장 동안 10장을 쓰지를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달 동안요. 죽으라고 써야 됩니다. 손가락에 꾸둥살이 베기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죽으라고 쓰게 되면 고시를 패스하거든요. 여러분들은 2차 과목이 객관식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설을 생략합니다. 쓰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설을 대체할 게 뭐냐? 사서가 아니고 사문이 돼요. 사문. 사문이 뭐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예. 시험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월, 8월, 9월, 10월 왜 넉 달 동안 문제만 풉니까? 그만큼 객관식 시험은요. 시험을 잘 치려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정말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것도 고득점 합격입니다. 1독, 2청, 3론, 4서가 돼요. 이것만 지키세요. 안 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왕이면 시간 전략하자. 1독 과정이 있죠. 이거 버리세요. 기본서 6권, 책 한 권 다 읽는데 2달 걸리거든요. 한 달 더 걸려요. 이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1독은 무시하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의 듣고 복습 많은 게 더 현명해요. 그래서 과감히 1독은 버리고요. 지금부터 2청 잘 거치고 그리고 3논 많이 토론하고 토론서가 없으면요. 많이 떠올리고 많이 복습하고요. 마지막에 문제 많이 풀게 되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는 뿐만 아니고요. 이제 민경을 포함해서 중개사 모든 과목을 이렇게 2청, 3론, 4서만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시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꼭 요 과정만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틀림없이 합격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 한 가지만 소개했고요. 바로 기본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요. 우선 자, 교재 첫 페이지를 펴면서요. 표지가 나와요. 첫 페이지부터 9장을 넘겨주세요. 9장. 9장을 넘기시면 컨텐츠 목차가 나와요. 그래서 목차 보면서 학개론이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출제가 많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제 역량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처음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목차를 보시면요. 학개론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제1편 파트 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다음에 파트 2죠. 강론이 나오고요. 다음에 파트 3편이 감정평가입니다. 크게 세 개의 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 1편부터 봅니다. 총론입니다. 그러면 총론 파트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가로 3 적어주고요.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도 정확히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가 잘 나옵니다. 출제 빈도를 알아야 됩니다. 목차 볼게요. 자, 1장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3장 부동산 특성과 속성입니다.
그러면요. 자, 1장 앞에다가 X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출제가 거의 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장과 3장을 집중하면 돼요. 2장과 3장에서 거의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2편 넘어가죠. 강론입니다. 강론 보게 되면요. 자,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거의 80% 이상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부동산 시장론, 3장 부동산 정책, 4장 부동산 투자, 5장 부동산 금융,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1장부터 볼게요. 부동산 경제론 하게 되면 먼저 자, 크게 목차가 두 개죠. 01, 02번인데요. 01번 보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 공급입니다. 중요합니다. 01 수요 공급 제목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별표를요 5개만 체크할 겁니다. 별표가 뭐냐? 핵심 단어이고요. 보통 5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는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괄호 3에서 5 적어주고요. 일반적으로 3문제에서 5문제 사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은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수요 공급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요거 표시합니다. 계산 문제. 샵 표시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이 목차에다가 미리 계산 문제를 나올 파트를 전부 다 체크하면 훨씬 도움되거든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요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첫 번째는 탄력성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과 균형 가격 결정 이 두 개 계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29회 시험은 탄력성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에 02번 내려가죠.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요. 이렇게 괄호 1 적어주고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나 작년 시험 29회 때는 뜻밖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두 문제. 그러면 경기 변동에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또 메모합니다. 딱 한 가지거든요. 바로 거미집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는 유일한 계산 문제가 얘만 출제가 돼요. 참고로 거미집 모형은요. 역시 29회 때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장 내려가죠. 부동산 시장입니다. 목차가 두 개죠. 먼저 01 부동산 시장은요. 여기다가 괄호 문항수 적어줍니다. 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 29회 때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시장에서도 계산 문제 대비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정보 가치. 정보 가치 관한 계산 문제가 유일하게 출제되고요. 참고로 정보 가치 계산 문제는 작년 29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02번 내려가죠. 입지 및 공간 구조입니다.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주로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요. 주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여기서도 계산 문제 메모합니다. 계산 문제예요. 나올 수 있는 게 딱 3가지입니다. 3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률 모형입니다. 세 번째가요. 입지계수가 돼요. 줄여서 LQ가 되고요. 따라서 입지 및 공간 구조 계산 문제는요. 형태가 3가지인데 요 셋 중에서 거의 몇 년마다 한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참고로 이건 다 중요해요. A급입니다. 다 중요한데 뜻밖의 작년 시험은 출제가 안 됐거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3가지 이용만 주면 여기서 한 문제가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는 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3장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3장 정책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문항수는요. 바로 5 적어주고요. 주로 5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작년 29회 때도 문제가 5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참고로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4장 내려가죠.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5에서 7 적어주고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은요. 7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7문제. 투자론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계산 문제. 지금부터 투자론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확인합니다. 그러면 투자론입니다. 계산 문제. 먼저 01번 보게 되면 투자의 의의가 나와요. 여기서는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중요하고요. 지분 수익률 29회 때 작년 시험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02번 내려가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여기서도 계산 문제를 준비하자. 여기서는요.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를 꼭 준비하시고요. 3번요.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계산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되고 04번요.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이 파트도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다만 04번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에서는 계산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워요.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식을 응용하더라. 응용 문제. 그래서 까다로워요.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트도요. 원래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얘는 29회 때는 안 나왔어요. 28회 때 나왔고요. 다음에 05번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는요. 세 가지 유형만 조심하시면 돼요. 세 가지. 나올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그러면 지난 과정 11월, 12월 입문 과정 들으신 분들은요. 영업수지 계산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봤죠. 그 계산 문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순영가입니다. 약으로 NPV가 되고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있어요. PI가 돼요. 이것 관한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림셈법과 그리고 비율 분석법입니다.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은요. 여기서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에서는 29회 시험은요. 지분 수익률과 어림셈법, 빌공서법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투자에서. 이어서 제5장 넘어가죠. 부동산 금융입니다. 금융은요. 문항수는 5에서 6 적어주고요. 주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문제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목차 보게 되면요. 01번 금융의 개념, 02번 저당 대출 제도, 03 저당 유동화 제도, 04번 한국주택금융공사, 05번요.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이다. 06번요. 부동산 신탁입니다. 자, 06번 부동산 신탁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 무관합니다. 01번부터 05번까지만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계산 문제를 또 준비하자. 계산 문제. 자, 먼저 01번 보게 되면 금융의 개념이 있죠. 여기서는요. 자, 어떻게 출제되느냐? 바로 대출금 과시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요. 특히 대출 기준이 있잖아요. 바로 LTV가 나와요. 또 DTI가 나와요. 따라서 LTV나 DTI를 주어지면서 대출금 과시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02번입니다. 저당 대출 제도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올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두 번째가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따라서 금융하게 되면요. 딱 나오는 계산 문제가 요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 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어서 6장 내려가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료입니다. 목차가 4개 있죠. 01 부동산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러면 저 먼저 1번 부동산 이용활동은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주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목차 2번요. 부동산 개발이 있죠. 개발은 괄호 2 적어주고 두 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29회 시험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 03번 부동산 관리활동입니다. 관리활동은요.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04번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마케팅은요. 한 문제가 늘 나왔는데 뜻밖의 작년 시험은요. 건너뛰었어요.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안 나왔다. 올해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따라서 개발관리는 합쳐본들 몇 문제가 나오지가 않더라. 좀 약한 부분입니다. 또 계산 문제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제3편 넘어가죠. 부동산 감정평가입니다.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큰 별표하시고 역시 핵심 단원입니다. 참고로 05장 제목이 뭐죠? 부동산 금융이죠. 요거 별표했습니까? 05장 부동산 금융 안 했어요? 그럼 금융에도 별표해야 됩니다. 금융도 핵심 단어입니다. 자, 감정평가 역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출제가 주로 어느 정도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목차가 4개 나오죠. 5개입니까? 1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2장 부동산 가격이론, 3장 감정평가 3방식, 4장 물건별 감정평가,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여기서요. 또 계산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3장 보게 되면 3방식이 있죠. 3방식은 계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장 3방식을 보게 되면 자, 4줄 나오잖아요. 2번부터 4번까지 묶어주세요. 02, 03, 04 3개 묶어주고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집중됩니다. 먼저요. 02번 보게 되면 원가 방식이 있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원가 방식.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자, 원가 방식은 첫 번째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두 번째는요. 정해법 또는 정률법입니다. 정해법 계산 문제 또는 정률법 계산 문제. 따라서 원가 방식은 제조달 원가, 정액법, 정률법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출제가 되니까요. 참고로 29회 작년 시험은요. 정액법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03번입니다. 비교 방식이 있죠. 여기서도 계산 문제 형태가 있다. 계산 문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례의 정상화 방법입니다. 사례의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비중 가격 관한 계산 문제예요. 참고로 29회 때 작년 시험은요. 사례의 정상화 얘도 출제됐습니다. 여기서 개별 요인 구하시오. 개별 요인 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또 비중 가격 구하시오. 얘도 작년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두 출제되었어요. 다음에 04번 보게 되면 수입 방식입니다. 수입 방식도 계산 문제를 준비하자.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수익 가격 구하시오.
두 번째는 환원율 구하시오. 그 3방식은요. 이렇게 원가 방식 두 가지, 비교 방식 두 가지, 수입 방식 두 가지. 이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여기서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05장 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공시제도 보게 되면 01번에 있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 여기서도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요.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시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주면서 별도로 토지 가격 구하시오. 요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목차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한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또 목차마다 단어마다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전부 다 체크하십니다. 계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전부 다예요. 한번 볼까요? 형태가 총 몇 가지죠? 유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둘, 셋, 총 23개 유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학교론 계산 문제는요.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결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23개 유형 중에서 작년 시험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대로 9문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범위 내에서 계산 문제가 주로 8문제 또는 9문제, 10문제가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 문제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체크한 거 요거 마시면요. 완벽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유형이 23개다. 하면 23개 유형이면 공식도 23개다. 그렇게 공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 33개 암기한다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공식 23개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계산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요. 여기까지만 그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목차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한지 또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목차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학교는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